발표해. 와, 이 조작의 조작이야. 조작의 조작. 뭐냐? 주진우가 묻고 박상용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 술자리 그런 거 없었다. 라고 주진우 의원과 티키타카로 네. 입장을 단호하게 냈었는데요. 네. 제가 하나 의심하는 것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유독 이 사건에 검찰과 결탁한 정황 굉장히 많았어요.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듣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줬습니까? 문제 술자리가 이루어진 걸로 의심되는 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직원에게 술 반입을 암시하는 지시를 하는 듯한 녹취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티나지 않게 술 반입을 준비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접견 녹취록을 법무부가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박상용 검사 등이 연어 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했고 김 전 회장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 법무부는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진술 외에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할 다른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 나와서 오만한 태도로 술자리 그런 거 없었다라고 주진우 의원과 티키타카로 네. 입장을 단호하게 냈었는데요. 바로 빼박 증거가 나왔었죠. 네. 술 파티가 있었다고 특정됐던 2023년 5월 17일 그날 오전 쌍방울 직원이 김성태 회장을 접견했던 당시 녹취록을 법무부가 확보를 했었잖아요. 네. 그거 다시 한번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자, 페트병에 술을 담아서 준비해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오늘 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일단은 법무부에서 정성호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 대북송금 사건 연호의 술파티 사실인지 조사를 이제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조사를 했고 네. 지난달에 끝났고 조사 결과 야 이거 감찰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고검 감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확인한 바로는 감찰을 떠나서 수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어요? 수사로 전환이 됐고 1,800원을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결제를 했는데 해당 편의점 서버나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서 술을 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확인을 대박이네. 했고 식당이고 뭐고 다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고 관련자들 쌍방울이랄지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랄지 다 조사를 했는데 안부수 회장이 굉장히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협조하고 있다라는 점. 유일하게 이제 쌍방울 김성태만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아, 김성태는 네. 협조 안 하는 상황입니까? 김성태는 지금 안 하고 있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성과가 나올 것 같고 박상용 검사가 뭐 며칠 전에 국회에서 박균택 의원한테 당신이 그 사건 변호사 아니었냐? 맞아. 네. 그거 할 때 잘하지. 맞아.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진짜 모욕적이었어. 지금 본인의 상황을 잘 모르는 가운데 아. 나오는 행동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개 검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무부에서 특별 점검팀이 점검을 했어요. 조사를 하고 그 문건을 국회에 설명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여기 보니까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오, 뭐야? 연호 술파티 의혹 조사 결과를 국회에 설명한 거예요. 이제 만나서 대면 보고를 한 건데 지난달에. 근데 여기 보면 단서 조사를 할 수 게시하는 단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상용 뭐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와 증인들. 그러니까 지난해 국감에 제가 나갔었거든요. 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이화영은 뭐 본인이니까 그리고 봉지욱, 신명석들의 등의 발언 및 언론 보도 자료.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6월에 여기 나왔었거든요. 안부수 회장의 딸의 전셋집을 쌍방울에서 얻어준 직후에 안부수가 진술을 협조하기 시작했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뉴스타파가 보도했죠. 그리고 안부수의 딸이 아버지를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에서 면회를 했다. 하면서 그 딸이 그 아버지 회사 직원에게 보낸 카카오톡도 공개를 했어요. 네. 법무부가 그런 것들을 사실인지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조사 결과 두 번째 보시면 조사 결과
5월 17일에 지금 아까 5월 17일 술산 날이잖아요. 네. 술산 날. 처음에는 이제 6월 18일로 이화영 지사가 기억이 오래된 일이니까 그렇지. 잘못 이렇게 지목을 헷갈릴 수 했는데 있죠. 보니까 5월 17일에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이제 법무부가 여기 해보니까 있네. 그러니까 5월 17일 수요일 저녁 식사 한 차례 정황 확인. 하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면 김성태가 이제 수용 기간에 점심 및 저녁 식사를 모두 외부 도시락으로 제공을 했다. 네. 검사의 돈으로 한 게 아니고 쌍방울 직원들이 수시로 면회를 오면서 테이크아웃 커피까지 사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그리고 네 번째 그 다음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보도했던 내용,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안부수의 딸을 1313호 검사실에서 만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이제 왜냐하면 딸이 들어온 출입 기록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요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다 사실이네. 연호의 술 파티가 언론에서 논란이 되자 수원지검에서 자 우리가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볼게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17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없었다. 술 파티도 없었고 음식이 반입된 적도 없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모든 언론이 그걸 다 받았었습니다. 맞아. 그때는 다 받았었어. 검사들이 보니까 수원지검에서 교도관 38명이나 다 조사했어. 아무 일이 없었대잖아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법무부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교도관 중에 검사한테 전화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부 교도관이 검사의 전화를 통화 녹음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사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 녹음 파일이 담겨 있잖아요. 네.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교도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온 적 있잖아 음식은 좀 반입된 적이 있었잖아요 하면서 몇 번 있었고 제가 검사실에도 요청을 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알리바이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 교도관이. 잠깐 요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당시 그 휴대폰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 조사받은 내용을 녹음한 교도관의 핸드폰, 그러니까 교도관 휴대폰 녹음 파일 재생해서 확인해 보니까 개호 교도관이 검사가 외부 음식 전혀 반입될 수 없고 교도관님이 다 커트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교도관이 외부 음식은 좀 반입이 된 적은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몇 번 검사실에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다과나 커피 같은 것은 좀 있었거든요. 술은 제가 못 봤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사 후에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 일체 없다라고 발표했다. 와, 이 조작의 조작이야. 조작의 조작. 그렇죠. 와. 수사만 조작한 게 아니고 이런 발표도 좀 허위 국민을 속였다는 건데요. 대단해. 일단은 요 정도 발견한 상태에서 야 법무부가 이건 보니까 고검이 감찰해라고 했는데 감찰이 또 감찰을 하다 보니까 이건 감찰로 안 돼라고 해서 수사로 전환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럼 일단은 우리 또 정성 호랑이 장관님. 예. 뭐 또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고 가야죠. 정성 호랑이 장관님. 저는 장관이 한 번도 안 씹는 거 아시죠? 진짜 위대하신 거 아시죠? 곧 동상 하나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성호랑이 장관님. 정성 호랑이 장관님. 예. 맞죠. 고맙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신속하게 지시를 안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텐데 네. 중요한 것은 한 이달 말 다음 달 초쯤 아마 수사 중간 브리핑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화영 같은 경우는 이미 3심이 끝나서 이런 사실이 이제 밝혀지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미 끝난 재판을? 재심 사유이 되잖아요. 근데 말이 재심이지. 쉽지 않지. 여태까지 3심 받으면서 집을 파신 분이에요. 아.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받잖아요. 그 변호사비만 얼마입니까? 근데 예. 그럼 재심을 하려고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엄청난 큰 딜레마가 있고 재심이란 것은 몇 년 안에 이 정권 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도 그건 모릅니다. 맞지. 그게. 근데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네.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박상용 검사 한 명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언론에 발표하는 걸 조작으로 발표했잖아요. 네. 이거는 대검에까지 보고가 되거든요. 아. 대검 대변인이고 뭐고 기자들 법조 기자들 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검에까지 다 보고가 됐고 네. 제가 하나 의심하는 것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유독 이 사건에 검찰과 결탁한 정황 굉장히 많았어요. 아. 이 사건에 개입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대북 송금 사건이 처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라는 거에서 네.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환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 관계자들의 진술이 뭐 세미나가 열리고 모아지는 그 과정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당시에 주진우였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명 수사를 했다. 이 하명, 명령을 받고 기획된 조작 수사였다라고 하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검찰을 직접 만났을 리는 없고 그 중간 과정에 민정수석이나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때 민정수석 없었잖아요. 네.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번에도 당시 국감에 보시면 국감도 티키타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법무부 장관은 의심 안 해도 됩니까? 박성대, 한동훈 장관. 아니 이제 한동훈도 의심을 해요. 의심해야 되고. 저는 제 사건도 한동훈이 관계가 있었다고 봐요.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본인이 장관이었잖아요. 그때. 네. 모든 수사를 그렇다면 한동훈이 당시 실세였는데 몰랐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드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이 수사가 의외로 이제 서울고검의 이 감찰로 시작된 이 수사가 의외로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럼 이 수사는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고검에서 감찰을 하면서 그러니까 감찰했어. 이제 수사도로 전환했는데 직접 합니다. 고검에서 해요? 네. 네. 그럼 믿을만 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됐어. 자, 요거는 됐습니다. 네. 그 연어 술판티를 하던 그 당일날 김성태가 페트병에 술 준비하라고 지시한 녹취가 나왔답니다. 야, 이게 충격적이에요. 사실 저희는 이제 이 지난주에 워치독설에서 이 관련된 소식을 전했죠. 그렇죠. 저희도 이 녹취가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그때를 알았어요. 그랬는데 일단 보안을 좀 유지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침묵을 지켰는데 김광민 변호사가 약간 흘렸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이제 저 얘기를 했을 때 저런 얘기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저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녹취록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전 그동안에 이제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이화영과 검사들 간의 진실 공방, 결국은 이제 결정적으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진술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성태가 음성이 나온 거죠. 김성태의 음성이 나왔는지 아니면 이제 김성태가 그 접견 과정에서 말한 거를 이제 교도관들이 기록을 했다든지. 공식적인 어쨌든 증거가 이번에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 녹음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녹음이. 그러면 사실상 이제 김성태는 뭐 당연히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거고요. 이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 박상용 검사는 이제 술 반입을 할 수 없다. 부인하는 그런 진술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위증이 될 가능성이 높죠. 박성용이 그걸 다 봤다. 물론 이제 이 검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게 술인지 몰랐다. 물인 줄 알았다. 물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막 취하고 그렇게. 그런데 물과 술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면 검사직을 하지 말아야죠. 냄새가 다르죠. 그리고 술이 외부에서 반입이 된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그 페트병에다가 벌써 이렇게 마시는 폼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이 까면 냄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건 뭐 이제 관련된 그 검사들에 대한 이제 감찰은 물론이고 저를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위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이화영 그 부지사가 그 위증을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마어마한 직권남용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 항소심에서 저 연어 술 파티 의혹 부분들이 다뤄졌는데 1심, 항소심 모두 다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법부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연어 술 파티 등 그 이 검찰의 그 회유와 강압이 있었음을 이제 입증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그냥 눈을 감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연어 술 파티 접견 기록, 녹취가 될지 녹취 파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박균택 의원의 질의가 있었죠. 연어 술 파티 관련해서. 자,
요 연어술 파티 관련한 질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원 고등법원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화영 부지사 수원지법에서 1심, 수원고법에서 2심을 진행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쟁점은 검찰이 그 주도로 해서 진술 조작 세미나, 즉 진술 회유 작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공범들 전체의 출정 기록을 받아야 맞을 텐데 이화영 부지사의 그 출정 기록만 받고 공범들에 대해 출정 기록은 받지도 않고 유죄 판결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이게 타당한 태도입니까? 쟁점을 굳이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재판하는 태도는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 쟁점에 대해서 고등법원 판결에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심 재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공범들 출정 기록을 받았기 때문에 동시 소환 사례가 20번도 넘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쌍방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음식물이 제공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의구심이 든다라고 입증 책임을 피고인한테 전환하는 상태에서 역시 검찰이 원하는 유죄 판결을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바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 9월 17일 날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동시 소환, 진술 세미나, 연어 파티, 술 제공, 이런 것들이 다 입증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 자료를 제시를 했고, 이제 감찰 및 수사가 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2심의 재판 태도 우리 법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이화영 씨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 진행 절차나 심리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향후에 법무부에서의 감찰 결과 등을 통해서 사후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사 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검사의 직권남용 의혹이나 진술 조작 세미나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고, 그것이 어떤 김성태, 방부수, 방용철 이 증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사실이 확정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억울한 피고인은 구제해 줄 수가 있습니까? 피고인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결국은 재심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재판부에서 해당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보셨지만은 이게 결국 이제 잘못된 판결을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이냐, 이 문제가 다시 또 떠오르네요. 네, 그 재판부의 이제 저런 태도 때문에 이제 욕을 먹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잘못할 수도 있다. 예, 잘못 판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상소를 하거나 아니면 재심을 통해서 다투면 된다. 이거 하나만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저렇게 해서 이제 억울한 판결 때문에 항소심 이어서 대법원에까지 가서 징역 7년이 확정받아서 지금 영호의 몸이 된 사람 입장에서 나중에 저렇게 해서 이제 무죄가 이제 그 입증이 돼서 나더라도 지난 세월을 지난 그 잃어버린 세월, 그리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받아주지 않고 외면했던 그 재판부 때문에 받았던 이 정신적인 상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법관들의 감수성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판사들이 뭐 법률과 양심을 가장 중요하는데, 이것은 보통의 그 인간에 대한 이 보편적인 이 연민의 이 정서, 그 감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법관으로서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우리가 흔히 자동차 사고 하더라도 자기가 고의가 아니라도 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되면 내려와서 얼마나 사과를 하고, 그건 인간이 당연한 도리잖아요. 네. 예, 저 법원 입장, 그리고 사실은 이화영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박균택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충분히 검사들이 연어 술 파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온갖 방법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부단히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했던 정황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진술세미나한 정황도 드러났고 네. 얼마나 더 입증해야 됩니까? 항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칙은 거의 안 지키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우리 정치 검찰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법원의 규범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 수원고등법원장의 저런 답변 태도, 뭐 감찰 결과 연어술 파티 회유 이런 진술 세미나 등이 드러나면 재심을 통해서 권리를 하나만 한 얘기를 해요. 당연히 재심해야죠. 근데 그럼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원장으로서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데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법원들이 판사들이 다시 한번 또 신중한 재판을 하게 되는 마음을 가짐을 되새기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든지 이런 정도의 멘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법원장 수원고등법원장이 그러잖아요. 이 보면은 지나간 재판에 대해서는 지나갔다 그러고 지나가서 말 못하고 진행 중인 재판은 진행 중이라서 또 말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말 못해요. 저래서 사실 법 왜곡죄가 필요한 거예요. 특히 헌법과 법률을 이제 위반한 판결을 한 이제 그 쥐규현 판사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그 판사 개인에게 형사상 처벌 그리고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그걸 통해서 자신이 헌법과 법률,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하게 되면 완전히 패가망신을 한다. 네. 지금은 판사가 그 잘못된 판결을 내려도 심지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판결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민사상 지금 저 책임도 묻지를 못해요. 네. 고의가 아니라면. 근데 판사가 고의로 그런 무리한 판결을 했다는 게 입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국 이런 판사들의 과도한 이 면책 특권 때문에 자신이 이제 잘못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 억울하시면 그냥 상소하시면 되고요. 억울하시면 재심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